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상현실의 인지 원리와 실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답변중과 이론은 되겠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자면 몰입형 가상현실과 그의 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원격 현존에 대한 네 가지 종류, 현실감, 이전, 몰입, 사회적 팽이자에 대한 개념과 그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상현실을 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몰입형 가상현실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HMD 기기를 머리에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느끼는 가상현실을 말하는데요. 이 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현존은 어떤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실제감을 말하는데 원격 현존은 그 중에서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현존을 따로 원격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원격 현존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제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격 현존에 관련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현실감, 몰입, 이전, 사회적 행위자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실감은 첫 번째로 미디어가 실제하는 대상, 사건, 사람들을 실제하는 것처럼 표상해낼 수 있는가를 뜻하는데요. 이 현실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대상들을 정확하게 실제하는 것처럼 표현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 현실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HMD 기기를 썼을 때 이 가상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현실과 혼동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디어의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우리 3D 그래픽 기술은 이미 현실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실제하는 것처럼 표상하기 위해서 HMD에서 구현되는 영상에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VR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VR 롤러코스터 앱을 실행하면 일단 두 가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롤러코스터를 탄 것을 촬영해서 우리가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실제감을 느끼는, 즉 현실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D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실감, 즉 실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에 있는 것, 위쪽, 즉 앞에 설명한 실제로 촬영한 것이 더욱 현실감이 더 느껴진다고 할 수 있지만 3D 그래픽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의 장점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도 표현할 수 있어서 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FPS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의 FPS 게임은 1인칭 시점 게임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라면 실제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무서운 긴장감 등이 느껴져야 합니다. 즉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서운 긴장감 등이 느껴져야 할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가상현실 환경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예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소는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은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장소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전은 총 세 가지 요소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you are there, 그곳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다고 합시다. 걸리버가 소행국에 갔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걸리버가 되어 소행국에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에 있다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있다인데요. 이곳에 있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TV를 봤을 때 만약에 TV에서 1인칭 시점으로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곳에 실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곳에 있다, you are there, it is here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있다, we are together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최근의 가상현실 시스템이 구현하라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실제 그곳에 가가지고 다른 거기 가상현실에 있는 요소들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이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예로는 시각성, 일단은 이전을 이용해서 가장 잘 적용을 해준 사례로는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등을 가상현실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각성, 사실성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용자의 발표 경청자들이 실제감 혹은 존재감을 통해 치료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을 통한 간접 경험에는 시각성, 사실성보다 최소한의 총체적이며 일관된 자극과 추상화된 핵심 콘텐츠 요소의 표현을 통한 실제감이 그 주요 목적이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고려서는 바로 몰입이라는 것인데요. 매체에 의해 가상 환경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현전에 관련된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각적 몰입입니다. 지각적 몰입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기계들을 통해서 더 감싸는 정도를 뜻하는데, 현재 HMD가 이에 가장 적합한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몰입입니다. 기술 장치 없이 몰입적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인데요. 움직임에 따라서 가상적 환경이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현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외부로부터 인지하는 모든 감각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가상현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기 보통 그 감각들을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Sight, Hearing, Touch, Smell, Taste가 있는데요. 여기서 HMD는 이 5개의 감각 중에서 Sight, Hearing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HMD입니다. 자, 이제 HMD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HMD의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라이트필드 스테레오스코프라는 HMD입니다. 보통 HMD의 구조에서는 렌즈와 그리고 덮개, 그리고 LCD나 아니면 아몰레드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뒤에 우리가 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연결 장치에 의해서 디스플레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덧붙여 설명하자면 특히 여기 있는 스테레오스코프의 특이한 점은요, 다른 HMD랑 다르게 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을 제어하는 라이트필드를 제어하는 VR HM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HMD에서는 액정 패널이 한 장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2장의 액정 패널 겹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각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VR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시각을 속일 수 있는지 이제 알아봅시다. 우리의 렌즈는 일단 볼 렌즈로 되어 있는데요. 볼 렌즈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는 상이 시각이 전체에 덮여 있으면 우리가 그 가상현실을 더욱더 현실감이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 렌즈를 이용해서 우리의 시각을 전체적으로 덮인다면 우리는 가상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볼 렌즈를 사용하면 일단 영상이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대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영상 자체를 반대로 왜곡시키면 그 볼 렌즈를 통해서 왜곡되어서 원래 우리가 인지해야 할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이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영상이 반대로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는 field of view, 즉 시야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눈은 보통 가만히 서 있을 때 좌우 눈으로 시야각이 120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VR 개발사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시야각과 가장 근접한 100도에서 135도 정도의 시야각을 이용해서 VR 가상현실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적 말고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헤드 트래커라는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트래커라는 기술은 우리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거기에 나오는 가상현실 화면이 똑같이 움직이어서 우리가 그 가상현실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헤드 트래킹 기술은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내장되어 있고 이것의 활용 방안은 보통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360도 화면이라든가 360도 영상이라든가 VR뿐만 아니라 360도 영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소는 바로 사회적 행위자라는 것인데요. 사회적 행위자는 매체 속의 인물이나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속의 캐릭터, 컴퓨터 캐릭터, 원격 교육 시스템의 안내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원격 교육 시스템의 안내자를 통해서 그 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튜토리얼을 하게 되죠. 튜토리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안내자가 나와가지고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원격 교육 시스템의 안내자가 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맞는 반응을 하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점이 바로 인간의 상호작용 단계에서 벗어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인식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과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썸머레슨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2016년에 발표 예정이며 이 썸머레슨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가상현실 속 가상의 인물에게 영어,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학습하고 또 연애도 하는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여기서 썸머레슨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와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TV 속의 게임, 아까 설명했듯이 TV 속의 캐릭터 또는 컴퓨터 속의 캐릭터와 인간과 인간 상호작용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의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